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코너죠.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킥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윤희숙 의원 사퇴 관련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이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불법 의혹 이게 나오니까 네. 지난달 25일에 대선 후보 경선의 이제 포기 그리고 의원직 사퇴 이거를 이제 선언했는데 네. 이날 사직서를 또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하죠. 오늘 보도를 보면은 윤희숙 의원은 이미 자기의 물품 이런 것들은 의원회관의 의원실에서 다 가져갔다 그러고요. 어허. 보좌관들도 짐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고 네. 좀 큰 뭐 이런 좀 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택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붙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사직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건데 어허.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네.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직 의사와는 별개로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 혹은 국회의장의 허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과연 사직안 처리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각 당의 분위기를 좀 그러면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우리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직안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도덕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으로 끝까지 사퇴하겠다고 한다는 거니까 국민의힘은 그 뜻을 이제 좀 인정해서 사퇴 절차를 끝까지 밟아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떻든 결국은 원내 다수인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직안이 과연 처리가 될 것이냐는 사실 여기에 달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방송에 나와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이 9월 정기국회 내 사직안을 상정해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그런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양식에 맡길 일이다라면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가 아니고 정쟁을 일으키고 또 본인이 피해자라는 뭐 그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꼭 가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네. 취지의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그대로로 좀 해석을 하자면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퇴에 이렇게 동참할 그런 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사실상 이제 자유투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네. 이 사직안 처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맥락을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민주당 내 여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건데요. 네. 사실 뭐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직안 그냥 처리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게 이제 당내 논란거리긴 하지만 지금 이 사직안 처리에 대해서 좀 망설이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판단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봤듯이 여당은 윤희숙 의원의 부친의 어떤 농지 취득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장단 맞춰줄 수 없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순수하지 않다 이거네요. 동기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윤희숙 의원이 정치 그 자체를 과연 그만둘 것이냐 이건 장담할 수 없는데 네. 그럼 이번에 사직안 처리해서 괜히 책임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둘째로 어쨌든 지금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수사 결과로 뒷받침된 것은 아닌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이유만으로 의원직 사퇴를 예를 들어 허용을 하면 사실 여당 의원들 중에도 이런 의혹 받고 탈당 요구를 받았지만 탈당 안 하고 버틴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사실 이거 그냥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측면이 또 있다는 분석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여당이 뭐 사퇴 쇼라든지 이런 좀 수사들을 통해서 윤희숙 의원 사퇴 주장의 배경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불순하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의 배경에는 네. 이런 판단이 또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사실 그다지 윤희숙 의원의 사퇴가 반갑지 않은 떳떳하지 않은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이 윤희숙 의원 사퇴 주장 때문에 사실 언론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권익위에 수사 의뢰된 그런 다른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의 혐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이면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그런 사례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 다 탈당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지도부가. 그렇죠. 그런데 이 탈당 요구에 대해서 또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보도된 거 보면은 사실 이 탈당 요구받은 이 의원들이 다 이거 부당하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하. 그 원래대로면 그래서 당내의 논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막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 윤희숙 의원이 사퇴 뭐 이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얘기는 지금 다 없어졌죠. 아하.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사직안이 처리가 되면은 그럼 상황은 그 다음 국면으로 또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럼 당연히 이런 당내 논란거리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되고 거기다가 윤희숙 의원은 이렇게 의혹 제기만으로 어쨌든 사직을 했는데 사퇴를 했는데 네. 다른 의원들은 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도 그냥 이걸 선뜻 그냥 뭐 사직안을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뜨뜻미지근하니까 일단 굉장히 강하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뭐 그래서 만약에 사직안 처리가 안 된다, 부결된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기존의 이제 여의도 문법을 보면은 이렇게 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이제 크죠. 그 동안에는 그랬죠 주로.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의 그러면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이게 네. 중요한데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윤희숙 의원은 지금 이제 의원회관의 의원실 방을 빼고 있고 그리고 이 사직안이 처리가 안 돼서 세비가 계속 나오면 네. 그 세비도 다 반납하겠다. 이런 주장을 막 하고 있거든요. 하하. 그리고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만약에 국회에서 사직안을 부결시키더라도 나는 사직서를 또 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도 있어요. 네. 이 국회가 뭐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같은 회기에서는 이제 동일한 안건을 처리할 수 없지만 사실 다른 이제 회기에서는 또 낼 수가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윤희숙 의원의 사직 주장이 사퇴 주장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인 선택이다라고 평가를 할지라도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데 그리고 그게 명확한데 그걸 계속 국회가 방치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유기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죠. 세비 낭비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는 뭐 사직안이 좀 부결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본인 의사가 확고하다면 언제든지 사직안은 또 처리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아하. 결국 그 시점과 그 정치적 맥락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거리로 이제 남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좌진들은 정말 좌불안석에 상당히 마음이 안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지금 직장이 없어지는 거고요. 네. 본인은 일반적으로는 한 4년에 본인의 어떤 그 일자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네. 보좌진들은 갑자기 그냥 뭐 지금 세비도 반납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지금 다른 의원실에도 뭐 특별히 이제 그 결혼이 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대부분 보좌진들이 다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직업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맞아요. 상당 기간은 이제 불안정한 어떤 그런 고용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런 상황을 윤희숙 의원이 얼마나 고려하고 있느냐 이것도 좀 의문인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사퇴를 했던 역대 사례가 있었나요? 이게 뭐 대선에 나간다든지 뭐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든지 이런 사유로 이제 뭐 퇴직한 그런 경우들은 있지만 그렇죠. 정치적 논란 그리고 정책적 이견 이런 걸 이유로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이 처리된 사례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일단 가까운 사례부터 보면 19대 국회 때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용익 의원이 그때 여야 합의로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거에 항의를 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게 결국 처리가 안 됐고 그냥 임기 말이 돼서 폐기가 되면서 또 유야무야 됐거든요. 네. 이런 사례가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18대 국회 때도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4대강 예산 날치기 처리 이거를 막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똑같이 뭐 처리가 안 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네. 17대 국회 때 2009년 7월 달에 그때 이제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야당 소속이었던 정세균,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처리가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다 원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또 의원 활동을 했거든요. 네. 이런 사례가 대부분이고 다만 좀 이례적이었던 게 이때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박세일 의원의 사례인데요. 네. 이때는 본인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는데 이게 합의 처리됐기 때문에 나는 뭐 국회의원은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었고 예. 이걸 국회의장이 당시에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럼 원래 또 앞서 말씀드린 여의도 문법에 의하면 또 그냥 뭐 국회의원은 하는 거죠 원래.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비례대표 의원이었기 때문에 네.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상실이 됩니다. 아하, 맞아요. 근데 네. 진짜로 탈당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분은 의원직이 상실이 실제로 됐는데 네. 이게 이제 87년 개헌 이후에 사직 의사를 본인이 끝까지 관철시킨 거의 유일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철회되거나 그냥 뭐 지나가거나 뭐 그랬습니다 사실.
자, 이런 정치적 이유 말고요. 사회적 논란, 뭐 본인의 어떤 귀책 사유 이런 것 때문에 사직한 사례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법을 어겼다든지 네. 너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뭐 이 국회의원직의 뭐 사직안을 국회가 꼭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맥락이 있다 하더라도 동료 의원들이 같이 감싸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대 국회 때 성폭력 혐의 때문에 논란이 컸던 심학봉 의원의 사례입니다. 예. 이 경우는 사직서를 내고 당일 본회의에서 바로 사직안을 처리를 해서 의원직이 상실이 됐었는데 아하. 근데 이것도 사실 국회가 얼마나 국회의원들에게 좀 따뜻한가를 또 볼 수 있는 일면이 또 있어요. 그래요? 네, 국회는 국회의원들에게 아주 따스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때 저질렀던 성폭력 혐의가 너무 중대했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가 이미 이 심학봉 의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제명시켜야 된다. 아하. 제명안을 가결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심학봉 의원을 제명하자라는 안건을 또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본회의 처리 직전에 제명보다는 그냥 자진 사퇴의 측면으로 좀 자기가 알아서 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사직안이 처리가 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명이 아니라 사직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하하. 이것도 사실은 국회의 어떤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따뜻한 모습이었다. 네, 이런 맥락이 있고요. 일반 공무원은 그 금지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수사받거나 비리 그렇죠. 혐의가 확인되면은 사직 못 합니다. 본인이 그냥 사직을 하면 예를 들면 이후에 사직한 것에 이후에 이제 뭐 연금 혜택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못하게 이제 명확하게 징계를 받고 나서 그것에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이 합의하면 아닌 겁니다. 네, 그럴 수 없는 것이고. 그러게요. 그리고 20대 국회 때는 LCT 비리에 연루된 배광덕 의원이 사직서를 냈는데 네. 이때는 뭐 회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장이 그냥 허가해서 수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웃지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에 강용석 의원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예. 본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사퇴를 하려고 사직서를 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국회의장이 공석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는데 아이고. 왜 국회의장이 이 공석이었느냐? 네. 그때가 박희택 국회의장이었는데 2008년에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린 혐의가 뒤늦게 기소가 돼서 사퇴를 했었습니다. 정말 난장판이었군요. 그렇죠. 이런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하. 정치인들이 툭하면 사퇴 뭐 이렇게 사퇴 주장 남발도 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 뭐 이런 주장 아닙니까? 본인이 잘못이랄 것은 없는데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방지하기 위해서 사퇴하겠다. 이 얘기인데 네. 사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정략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들어서 본인을 뽑아준 서울 서초갑 유권자들에게 나는 국회의원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일인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태가 너무 남발된다라는 게 사실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는 예를 들면 야당 의원들이 네. 이 여당이 너무 이렇게 일방 처리한다던가 법안을 날치기 처리를 하면 우린 다 사직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 좀 그런 주장을 꺼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예를 들면 13대 국회 때 김대중 총재 포함해서 평화민주당 의원들 72명이 당시에 이제 사직서를 막 제출하고 이 여당의 일방 처리에 대해 반발하고 그런 사례에서 사실 이게 드러나는 맥락인데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만둔다고 해도 지금 그만둘 수가 없는 그런 직책이 돼버렸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특권적인 직업이 없거든요. 아하, 그렇죠. 본인이 그만둘 의사가 아니라 남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의 사실 국민들이 겪는 일인데 그럼요. 국회의원은 본인들이 그만두고 싶어도 본인들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만둘 수가 없다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네. 그럼 이게 이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해외의 경우도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해외의 경우를 제가 찾아봤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주요 국가들이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상 의원 개인의 선택에 사직 의사 이런 것들은 그냥 맡겨두고 있습니다. 사직서 내면 사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의사가 있으면 사직시켜줘요 그냥. 근데 다만 주요국들 중에는 일본이 사실 우리와 좀 유사합니다. 하하. 사직서를 내면은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의장이 이걸 수리를 해야 되고 과정이 또 있어서 항상 이게 논쟁이 되는데 네. 일본 정치가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죠. 국회의원들 다 세습이고 네. 우리가 그걸 따라갈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고쳐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게요. 1347님 의원직 사퇴 정치의 계륵이네요. 9114님 의원들끼리 따뜻함이란 참 그냥 국민을 우습게까지만 써주셨네요. 네.
마칠 시간 다 됐고요.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한 코너킥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뉴스 타임라인에서 김민아 평론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라서요. 멋지게 라이브 노래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시사평론가가 얘기하다가 노래하니 컨셉을 아무리 실험적이라고 해도 MBC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네. 표창 2의 명곡을 제가 다시 아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사직하고 싶은데 사직 못하는 국회의원의 얘기입니다. 유니스고 영화 관련이 없어요. 국회의원 적성에 안 맞는다는 생각에 사직서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래도 모양은 갖춰야 했기에 탄압을 중단하라 구호 외쳐요. 같은 당에 눈물 흘리며 감동했다 하는 동료들 모습에 나는 두근거려요. 하지만 국회는 내게 관심이 없어. 국회의장도 사직엔 관심이 없어. 게다가 국민들도 내게 관심이 없어. 심지어 표창원도 내게 관심이 없어. 전 관심 있어요. 이대로면 사직서는 그대로 폐기 처리. 나는 계속 국회의원 이럴 수가. 차라리 불출마 선언을 해볼까. 아니야 그래도 선거는 또 해봐야지. 아하. 불출마가 더 무서운 겁니다. 더 무섭죠. 미니로 김숙경님께서요. 앞으로 노래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워요. 크크. 크크가 없다면 진정하게 받아들였을 텐데요. 많은 분께서 아쉬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노래 그동안 네. 감사했습니다. 네, 혹시 앞에서도 시키면 뭐 또 할지도 모르죠. 네, 하지만 뭐 시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저는 듣고 싶습니다. 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한 코너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